아씨, 나 미쳤다 이거. 어때? 미쳤어. 와. 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웨이브 유겸입니다. 네, 오늘도 다들 바빠서 또 저 혼자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벌써 2달째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롱텀 리뷰인 만큼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린 매직 DSM 마크4라는 제품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부터 앰프단까지 모든 기능이 달려있는 그 원박스 오디오 제품이고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실에 놓고 가족과 함께 활용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제품 되겠습니다. 린이라는 제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1973년에 시작된 스코틀랜드 브랜드고요. 아날로그 오디오와 디지털 오디오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제작하는 보기 드문 그런 브랜드입니다. 처음 출시한 제품이 쏜덱 LP12라는 턴테이블인데요. 이때부터 린은 그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유저들이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식이죠. 현재까지도 린의 모든 제품들은 그 모듈형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든지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의 보급기 턴테이블인 매직 LP12를 구입한 뒤에 사용하면서 자금의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급기인 아큐레이트 LP12와 동일한 제품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끝내주죠. 제가 알기로 린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CDP 라인업을 단종을 시키고 그 자리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대체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린의 제품은 직원 한 명이 그 제품의 모든 부분을 담당을 해서 제품 완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원산지 표시 같은 거죠. 해당 제품에는 제작한 린 직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걸 린에서는 싱글 스테이지 빌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제품의 퀄리티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는 그런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린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은 라인업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상급기인 클라이막스가 있고요. 그 아래 아큐레이트, 그 다음에 셀렉트, 그리고 막내가 이 오늘 제가 소개를 할 매직 라인입니다. 오늘 가져온 매직 DSM 마크4는 매직 시리즈로 따지면 6번째 제품이에요. 뒤에 넘버가 4가 붙는데 제품은 6번째 제품입니다. 2016년에 이전 모델인 매직 DSM 마크3가 나왔으니까 4년 만에 리뉴얼될 제품이라 그런지 외관부터 모든 면에서 이전 라인업과는 완벽하게 풀 체인지 되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이 그런 것처럼 최신 출시 제품들은 이전 제품, 상급 제품에 쓰였던 그런 고급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제품도 그런 경우인데요. 상급기에 먼저 사용되었던 린의 디지털 기술들이 매직 라인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박스 올인의 형태의 제품인데요. 소스기부터 앰프까지 이 기기에 스피커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오디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포노 앰프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닐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다가 턴테이블 하나 연결을 시켜서 바로 아날로그 음감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드폰 앰프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주로 듣는 용도가 이 헤드폰이다 보니까 헤드폰 단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헤드폰 단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마감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상급기인 셀렉트하고 좀 유사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셀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볼륨 조절 노브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제품 조작은 전면에 달려있는 버튼들로 하게 되는데 이 버튼들은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서 그 각각의 버튼마다 기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버튼 3개는 인풋 선택 그런 버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버튼은 본인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코브즈라든지 타이달 같은 것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저장을 해두고 바로바로 불러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소위 커스텀을 위한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메뉴나 설정 같은 것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하나의 버튼으로 모두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버튼은 보기에는 하나인데 상하 좌우로 다 눌립니다. 굉장히 겉보기에는 심플하지만 조작하기에는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하단에는 깨알같이 LED 라이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좌측에 6.3mm 싱글 헤드폰 출력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달려 있어요.
근데 확실히 고급 브랜드 제품이라 그런지 디스플레이 부분의 마감도 훌륭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체형, 그 전면 패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와 패널 그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최근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원박스 오디오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다들 성능이 예전에 나왔던 그런 원박스 시스템의 그 조악한 음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보다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녀석은 더 그랬어요. 뭐 간편하면서도 기능적인 활용도 그리고 소리 면에서 매우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뭐 전체적인 마감 외형을 보면 그렇게 보급기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이게 후면을 보면 그제서야 얘가 좀 뭐 라인업 중에서 제일 막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참고로 이 매직은 린이라는 브랜드 내에서는 막내, 그러니까 보급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라인업이긴 한데요. 이 가격만 놓고 본다면 보급기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한 가격이긴 합니다. 제가 네이버 스토어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80만 원입니다. No! God, please, no! No! 이 뒤에 입출력단을 보시면 굉장히 간소한 편이에요. 소박합니다. 이 밸런스 입출력단은 아예 없고요. 오로지 싱글 입출력단만을 지원을 합니다. 이 눈에 띄는 것은 HDMI 단자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출력단 1개, 입력단 4개, 총 5개의 HDMI 단자가 달려 있는데요. 이 린이 매직 DSM 마크4를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단자 배치들을 보면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거실에 놓고서 뭐 TV와 함께 뭐 사용한다든지 옆에다 또 콘솔 게임기를 하나 또 놓고 함께 사용한다든지 같은 것처럼 순수하게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간단하게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뭐 포노 입력단으로 쓸 수 있는 RCA 입력단 1개, 그리고 별도의 앰프와 연결하기 위한 RCA 출력단 1개, 그리고 스피커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뭐 RCA 단과 스피커 출력단에 단자 배치가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자가 좀 두꺼운 그런 고급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말굽식 케이블보다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밖에 USB단, 광, 동출, 디지털 입력단이 달려 있고요. 뭐 이더넷 포트도 역시 달려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도 연결이 됩니다. 입출력단이 뭐 좀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간소화되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보통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입출력단들은 다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애플 기기와 연결을 할 때에는 뭐 에어플레이 2도 조만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뭐 다재다능한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 뭐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원박스 오디오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원박스라고 절대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력기예요. 굉장히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기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린 매직 DSM 마크4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린 매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내부 주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덱은 린에서 그동안 상급기에만 적용을 시켰던 카탈리스트라는 덱 아키텍처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매직 시리즈에서는 당연히 최초로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뭐 카탈리스트라는 이름은 린에서 붙인 덱 이름이에요. 뭐 디지털 신호 변환 과정에 속하는 각각의 세부 과정마다 별도의 전원단을 연결을 시켜서 전원을 안정화시켰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노이즈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아날로그 신호 변환 과정에서 신호 보정 처리라든지 고정밀 클럭을 사용한 것들이 이 카탈리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탈리스트 아키텍처 이전의 린 덱타는 네이티브 DSD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스트부터는 네이티브 DSD도 뭐 128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린 제품은 대부분 모듈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한 제품을 구매를 해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자체가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추후에 업그레이드 될 요소가 다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모듈만 따로 구입을 해서 손쉽게 본인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부품이 좀 아깝잖아요. 그 따로 떨어뜨려 낸 것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런 부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얘는 잘 모르겠지만 상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을 사용을 해서
뭐 또 다른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키트를 제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혜자스러운 그런 브랜드 같죠. 뭐 그리고 포노단 역시도 상당히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포노단은 일단 MM만 지원을 하는데요. MC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의 헤드앰프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린의 포노 앰프단도 조금 특이해요. 이 보통의 포노 앰프단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신호 증폭만 시키는데 이 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일단 변환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커브값 같은 것들을 본인 뭐 스스로 보정을 한 뒤에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호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방식을 린에서는 유리카2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 매직 같은 경우에는 유리카2가 그대로 모듈식으로 아예 탑재가 된 건 아니고요. 유리카2에 쓰였던 기술이 이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장 앰프는 채널단 100W의 클래스 D 앰프가 채택이 되었고요. 볼륨단은 35비트의 디지털 볼륨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볼륨에서도 저거 편차 같은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신제품답게 모든 기능들이 빵빵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기예요. 이러한 제품의 모든 기능들은 이 린의 스마트폰 어플인 카주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린 어플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가성비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그런 고가의 제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이 뽑아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고요. 제품의 기능적인 면을 배제를 하고 소리만 놓고 본다고 해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소리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더 넓은 개방감, 더 깨끗한 음선 이런 것들을 가지는 기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에도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렇게 매직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어떤 넓은 공간감을 들려주는 기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채우는 저역의 양감이 굉장히 풍성한 편입니다. 무턱대고 저역만 쿵쿵대는 그런 듣기 싫은 저역이 아니라며 웅장하면서도 다른 음역대를 잡아먹지 않고요. 그냥 아래에 쫙 깔리는 듯한 때로는 무대를 꽉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직과 함께 이전에 저희가 또 리뷰를 했었죠. 내돈내산이라고 가져왔었던 이 헤드의 헤드폰 이것과 함께 물려서 듣고 있는데요. 이 둘의 매칭이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죠. 원더우먼 1984라는 그 영화의 OST에 이번에도 한스 짐머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한스 짐머가 참여한 그 OST에 Anything You Want라는 곡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까지 한스 짐머의 OST라고 한다면 제대로 듣고 싶다면 저역을 일단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역은 저역대로 그러면서도 밸런스는 유지를 해야 하고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공간감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해서 제대로 듣기에 정말 어려운 OST를 꼽는다면 한스 짐머 OST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곡에서 역시나 다양한 악기들, 오케스트라가 총출동을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곡의 시작부터 양쪽 귀가 좀 간질간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의 OST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극적으로 깔리는 듯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리의 질감 표현력을 체크하기에는 이번 나온 원더우먼 1984 OST가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이 매직과 헤드폰의 조합으로 이 앨범을 들으니까 저는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헤드폰 자체의 그 좌우 공간감은 사실 그렇게 넓다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편인데요. 그 단점을 이 기기가 완벽하게 보완을 해줍니다. 그리고 헤드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의 뎁스죠. 깊이감은 또 얘가 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헤드폰 특유의 어떤 고역 재생 능력이라든지 매직의 이 저역의 무게감 이 두 개가 딱 맞다니까 정말 잘 어우러지고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두 제품만 사용을 하면 당분간은 크게 헤드파이 시스템에 어떤 지름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이 보컬의 음색과 정의감이었어요. 뭐 좋아하는 곡을 자주 듣다 보면 누구나 그 곡의 보컬이 원래는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음색으로 들려야 한다는 그런 기준점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기기에 따라서 그런 보컬의 음색이 톤이 살짝 높아지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좀 낮아지기도 하고 보컬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기기는 제 기준에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고역도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부드러운 잔향감 그런 느낌들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덱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가의 기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린 매직 DSM 마크4 이 제품은 비교적 착한 가격에 이 원박스 기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성능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 흠을 찾자면 이 보급기이다 보니까 입출력단이 많지가 않다는 점. 저는 이전까지 사실 밸런스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도 다 밸런스단에 맞는 그런 밸런스 케이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한 케이블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굳이 별도의 앰프를 연결할 필요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앰프를 연결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그런 소리에 최대한 근접한 소리를 뽑아내 주어서 크게 개인적으로는 아쉽진 않았습니다. 저처럼 헤드파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들에게는 이 매직의 헤드폰 단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 취향을 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린의 헤드폰 단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노이즈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풀 사이즈의 원박스 기기의 헤드폰 단에 이어폰을 물리게 되면 이어폰은 고감도 이어폰이 많기 때문에 그 배경에 히스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고감도 이어폰을 연결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배경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예 체급을 확 올려서 고가의 헤드폰 앰프를 함께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이 린 매직에 달려있는 헤드폰 단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불만, 혹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이파이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비싼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의 인지도도 있고 제품의 성능도 괜찮은 그런 기기를 찾으실 때, 그리고 이것저것 추가하기 너무 귀찮다, 간편하게 하나로 끝내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기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내주죠. 아무래도 저도 요즘에 집에서 응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기기에 계속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달째 이걸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저는 지금 이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제 헤드파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 밖에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또 발굴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포터블웨이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아씨, 야 미쳤다 이거. 어때? 미쳤어. 와. 마음에 들어?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겠다. 이거 얼마라고 이거? 이거 얼마라고? 680? 위켄드 들어봤는데 그 언제 거 2018년도 앨범 있잖아. 그거 들어봤는데 콜아웃 마이 네임이라는 곡이 있어. 그 노래 보면 되게 막 울리잖아. 그 잔향감이 장난이 아니야. 저역 죽이지. 저역이랑 잔향감이 장난이 아니네. 헤드가 저게 소스기만 받쳐주면 정말 잘 나가는 헤드폰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소스기가 이건 진짜 좀 둘이 좀 궁합이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아. 잘 만났어. 헤드 자체만 들어도 그 이제 저역이나 울림이 되게 좋았는데 야 이거 물리니까 진짜 좋네. 이 말밖에 안 나와. 진짜 좋네. 하지만 가격이 보급기 가격은 아니다. 보급기긴 한데 매직